생각에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속에서 또 글이 태어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던 와중에 이 시인의 연애 편력을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시인이 쉽게 윤하서에 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또 다른 인연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그게 안서진이죠. 안서진은 그따 안에서 기획한 내용을 토대로 거의 그대로 동시연애의 인물로 이제 세팅이 되었어요. 그따에 출연했던 안서진의 역할은 이제 윤하서에게는 질투를 유발하고, 이시은에게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이시은과 안서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채우기 어려운 공허한 내면의 코어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를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시은이 안서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시은과 안서진이 서로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시은의 공허함보다 안서진의 공허함이 더 크고, 그래서 안서진은 이시은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공허함이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내면적 외로움이 큰 사람인 거고, 이시은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연애에도 많이 같이 쓰게 된 대사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작가를 수치스럽게 하는 데에는 작가를 앞에 놓고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 된다는. 제가 읽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동시연애의 안서진이 그따 2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시은에게. 사막에서 잠시 비를 만나거나 오아시스를 만나도 그때뿐이죠. 비가 퍼부어도 그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막은 사막이고 절대 보통의 땅처럼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안서진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시은과 안서진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되게 커요. 이런 걸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안서진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는데, 내면에 상처가 있는 이 인물을 그따에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대로 보내주기 너무 아깝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시연애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글이 또 글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동시연애는 그래서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애착도 당연히 크지만 안서진이라는 인물에게 되게 자생력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따에서 안서진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안서진은 불행한 인물이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서 계속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인물로 끝이 났겠지만, 안서진이 행복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동시연애라는 이야기를 만들라고 저한테 막 푸시푸시한 거죠. 그따에서 안서진의 배경을 기획을 했다 보니까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배경 세팅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희수라는 인물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서진이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인가? 서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까? 서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다정공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인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연희수가 안서진을 많이 이끄는 역할이다 보니까 연희수를 다정공이라는 키워드로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연희수는 굉장히 해맑은 인물로 나옵니다. 안서진 같은 경우에는 일에서는 똑부러지고 자신을 던져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야근이나 일찍 출근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죠. 회사를 싫어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밖에서는 연희수를 대할 때, 아니면 자기 할머니인 어르신을 대할 때 마음을 다 터놓게 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까칠하게 굴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서진을 되게 보듬을 수 있는 연희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동시연애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나서 완결이라는 시점까지 어떤 사건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고 어떻게 사랑이 전개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흐름은 되게 금방 나왔는데, 그래서 연희수를 어떻게 배치하지? 처음에는 보디가드 역할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목이 조금 빨리 나왔거든요. 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연희수가 안서진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희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안서진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로 나설 수 있게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연희수가 이제 국가대표급 신체를 가진 전 태권도 선수, 현재 쉬다가 양친의 회사인 제이기획에 입사 예정이었는데 안서진이 부사장으로 제이모터스 내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안서진과 가까워지기 위해 비서로 발령받게 되는 이런 인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 연애 같은 경우에는 무료연재 플랫폼에 1권을 전체 연재를 한 이후에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글을 어떻게 썼었냐면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당시 연재하던 때에도, 그리고 이제 출간 시점의 책 소개에도 그렇게 썼는데, 까칠서진과 댕댕희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런 표현 쓰는 거 너무너무 낯간지러워 하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근데 한 독자님이 댓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고슴도치 같다고. 그때 감동했습니다. 제가 쓴 서진이가 글 속에서 까칠함을 잘 나타내고 있구나. 어쨌든 인물 설정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런 고슴도치 같은 안서진을 잘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인물이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연희수를 천방지축이면서도 해맑고 자기 일에 열심이면서 목표까지 나아가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혈 캐릭터로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따 같은 경우에는 큰 사건 없이 평탄하게 진행되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의 글을 쓰고 나면 조금 마음이 힘들어져서 좀 평이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따 전작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1권부터 5권까지 내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소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따를 좀 평이하게 썼는데, 제가 평이하게 썼다는 건 이 글을 재미없게 썼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심장을 쫄리게 하는 사건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평이한 시간을 보냈다 보니까 동시연에는 또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많이 넣고 싶었어요. 출간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따, 천사님이 술 먹고 내 집 앞에 뻗은 사연, 그 다음에 동시연인데, 이제 천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 이미 포스타입에서 연재를 마쳤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7월에 출간하던 시점에는 글을 다듬고 미공개 외전을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따 이후에 거의 바로 동시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또 쓰면서 정말 제가 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소설을 쓰다 보면 이제 인물이 이 말을 하게 되기까지의 심정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심정이어야 이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소설 쓰면서 마음이 아프면 정말 많이 울어요. 서진이가 너무 힘들었으면 꼭 좀 좋은 얘기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달콩달콩한 얘기를. 그걸 위해서 연희수를 안서진 집에다가 밀어 넣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쓴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참 완결하기가 싫었어요. 소설을 쓰면 보통은 완결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물론 첫 연재적인 TTBW는 완결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완결을 내야 할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후로는 대체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완결까지 거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줄거리가 제 안에서 되게 후루룩 생성이 돼서 글을 기획하는 것 자체에서 되게 고통스럽게 글을 기획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보니까 이 결말까지 빨리 써서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었어요. 내고막 여친의 이상형은 누구 같은 경우에도 동거 로맨스라 빅 사건이 없고 단짠단짠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소설조차도 빨리 애들을 맺어주고 싶어서 완결까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한 달 반, 2달 정도 거의 진짜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소설만 썼었어요. 진짜 모든 소설이 다 그랬는데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끝으로 갈수록 끝을 알면서도 얘를 행복하게 해서 이제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손이 잘 안 놓이더라고요. 그게 참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서진이가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그따를 나와 동시연애의 주인공으로 짜잔 데뷔한 것처럼 그렇게 강한 인물이다 보니까 서진이가 희소와 함께 고슴도치에서 탈피해서 행복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달콩달콩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지만 어쨌든 서진이의 삶이 평탄했던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서진이란 인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누구도 베풀지 않은 선의를 선뜻 내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많은 여러 선택의 순간들에서 강하게 자신을 잘 버텨내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인물인 만큼 소설에서 소설로 넘어가게 되고 그 소설 안에서도 되게 강하게 자신을 버텨낸 인물인 만큼 제 안에서 되게 강하게 뿌리내린 것 같아요. 안서진이란 인물이. 오죽하면 10월 출간작이 보내고 싶지 않은 서진이와 희수의 다른 배경 외전 2편이 될 만큼 되게 오래 제 안에 머물렀고 이제는 진짜로 제 손을 떠나게 된 인물이네요. 올해 진짜 서진이랑 엄청나게 오래 시간을 보냈어요. 제 세 번째 연재작이자 첫 번째 출간작인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같은 경우는 이세아라는 이름을 제가 제 안에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실제 생활에서 말실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애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세아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고 그 정도로 소설에 매여 살았었는데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시연애 본편은 현재 완결이 됐고 어나더 유니버스 외전이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외전을 쓰는 지금까지도 완결이 안 난 것 같고 글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되게 이상한 아쉬움이 제 안에 되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보통은 사실 차기작을 되게 빨리 확정짓는 편인데 차기작이 이제야 결정이 났을 만큼 제가 차기작 고민을 얼마나 안 하는 편이냐면 보통 소설을 완결짓고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차기작 가이드라인을 다 잡는 편이거든요. 원래 올해 출간 예정작 중에 사랑에는 우열이 있다라는 작품을 출간하려고 했는데 동시연애가 제 마음 안에 너무너무 깊게 자리를 잡아서 그걸 미루고 서진이와 희수의 또 다른 외전을 준비할 만큼 뭔가 손이 잘 안 놓이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기분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아까 소설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면서 동시연애 파일을 켰는데 마음이 찡하네요. 저는 제가 글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단 독자님의 숫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에서도 첫 연재작에서 썼던 문장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문장을 볼 때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느낌. 초기로 갈수록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최근으로 올수록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스킬적인 측면 이외에 글을 쓰는 인물을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이 인물이 이 말을 하게 되기까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시련의 시기를 거쳐갔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따도 동시연애도 가장 최근에 이 두 작품에서 저는 저의 첫 번째 통과지점 같은 걸 지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소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걸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인물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펼치게 된 게 제 나름으로는 다 이유가 있고 이 인물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 소설을 말씀드리는 첫 자리로 그따와 동시연애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악역이 아닌 이상에는 다 사랑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개 소설에 이어서 등장한 서진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정말 아주 특별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인물입니다. 마치 제 첫사랑인 이세아처럼 말이죠.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셨는데 소설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따와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제 별도의 포스타입에 따로 글을 남기지 못했어요. 출간 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나름의 썰터를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어느 정도는 저도 제 고민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시은이나 유다서가 이런 배경을 갖게 되었다. 아니면 동시연애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두 작품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야기는 무엇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면 좋을지 많이 고민해서 또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의 영상을 촬영할 때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얼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